다들 분개해하고 계시는 시민단체의 정체와 폭로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앞선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민단체에 대한 국민 여론 비판이요, 장난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 스포츠 아카데미가 관리지대의 사각이나 다를 바 없다. 당국에서 감시를 해야 한다. 손흥정 감독의 사태를 가지고 이 4-5개 단체가 뭉쳐 토론회까지 열었던 참 황당무계한 이 모습들, 많은 국민분들께 비판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엄청난 토론회를 열었던 시민단체의 행보에 대해서 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지 못할까요? 이들은 분명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쏟아냈고, 또 절대로 가해자 중심이 아니라 피해자 중심의 사건을 바라봐야 하는 시각이 필요하다. 다른 사건에 대입을 한다면 고개가 끄덕여질 만한 이야기들을 많이 쏟아냈음에도 이들에 대한 비판은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땠습니까? 피해자라고 외치던 바로 고소인 학부모들, 정말 떳떳한가? 아시다시피 쏜 아카데미 학부모들, 다른 학부모들이 다 입을 열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한 마리의 미꾸라지가 강물 생태계 전체를 진흙탕으로 만든다 라는 이야기를 제대로 빗대면서 이 수많은 아카데미 학부모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또 일각에서는 그만큼 손웅정 감독의 이 업계에서의 파워가 막강하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어쩔 수 없이 탄원서를 작성하고 어쩔 수 없이 지지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황당한 이야기가 나왔죠. 하지만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의 학부모들을 설득 또는 협박을 하여 이렇게 입장문을 발표하게 만들기가 과연 쉽겠습니까? 그러니 피해자라고 말하는 학부모들이 정말 떳떳하냐라고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시민단체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손흥민 아버지가 운영하는 아카데미 학부모들이 체벌이 없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는 굉장히 안타깝다.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 라고까지 말했지 않습니까? 수년간을 아카데미에서 보냈고 이번 일본 오키나와 훈련에 동참했었던 학부모들조차 입을 열면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시민단체는 학부모들이 체벌이 없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오히려 2차 가해 행위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김현수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은 나도 손 감독님이 좋은 분이라고 생각한다. 방송에서 보면 담백하고 순수하게 말씀하시는 게 알고 지낼 만한 좋은 분 같은데 내가 사건 조사 중 만난 가해자들도 다 좋은 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 흔히 말해서 돌려치기, 매기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순수하고 착하고 지내고 알고 지내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가해자들과 다를 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행위가 있었고 학부모들이 팀을 유지하기 위해 가해자를 두둔하는 행동들이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런 입장문이 가장 괴롭다고 덧붙였습니다. 과연 이 시민단체라고 하는 4-5군데의 대표위원장들은 이번 상대방 고소인 학부모가 5억 원을 요구했고 심지어 100억을 부를 걸 그랬다, 20억을 부를 걸 그랬다 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인지하고 있을까요? 오죽했으면 합의금이 고액이다 아니다를 두고 사건을 바라봐서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문주 스포츠인권연구소 사무총장은요,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축구를 계속해야 하는데 일상이 침범되고 여기서 계속 훈련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하시겠지만 일종의 가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고 지도하고 일상을 유지할 책임 역시 아카데미 측에 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게, 이 인권단체가 말하는 조사 뭘 뜻합니까? 손흥정 감독님은 이미 자신의 체벌 행위에 대해서 인정을 했고 최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떨어질 거다. 오죽했으면 검찰 측에서도 충분한 증거 자료가 있다라고 생각하여 더 이상 소환할 계획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조사가 더 필요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 아카데미는 1년 동안 운영 정지될 가능성이 높고 한 번이라도 관련 혐의에 판결이 나온 지도자의 경우 다시는 동종업계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손흥정 감독님이 운영하고 있는 손 아카데미가 다시 재건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이대로 대한민국 역사 속에 파묻힐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와중에서도
인권연구소 하문주 사무총장은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훈련을 계속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여 저런 말을 하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고 지도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단 한 번의 이야기로 저렇게까지 아카데미가 풍비박산이 나버리니까 사실 많은 학부모들이 손흥정 감독님에 대한 탄원서와 선처를 바라는 것인데 정말 자신의 아이들이 피해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들처럼 이야기하겠습니까? 어찌됐건 전혀 피해 사실이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손 아카데미의 많은 학부모님들은요 공통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괜찮다는데 우리가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왜 당신들이 외부에서 토론회를 열고 조사를 해야 한다고 하고 왜 그렇게 말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특히 그날의 일 더더군다나 의아하게 생각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딱 나와 있잖아요. 여태 운동장에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시민단체라는 사람들이 직접 만나보지도 않았을 감독님을 비판하고 눈길 한 번 주지 않던 스포츠윤리센터는 아카데미를 들쑤시겠다며 예고하고 있으니 정작 아이들이 괜찮다는데 누구를 위한 인권이고 누구를 위한 수사인가라고 비판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 손 아카데미의 이런 고성을 지르는 영상, 사실상 이번 사건과 관계없는 영상이 언론 보도를 통해 막 공개가 되기도 했었죠. 심지어 더 황당한 건 바로 이 학부모들의 모습입니다. 연합뉴스에서 또 한 번 공개됐던 이 학부모들의 모습인데요. SBS에서 공개됐던 모습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연합뉴스에서도 공개됐던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바로 이 남성이 자신이 사업체가 여러 개 있다. 예전만큼 100억 정도는 있지 않지만 채권만 수십억을 가지고 있다. 100억을 부를 걸 그랬다. 라는 희대의 황당한 이야기를 늘어놓은 아버지 되겠고요. 둘 중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방송에서 물건을 판매하고 있다라는 이 아버지의 말에 어머니인 건지 아버지인 건지 두 사람 모두인 건지 홈쇼핑 쇼호스트가 아니냐라는 말까지 쏟아지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 학부모들 그 이후로 입을 다물고 있는 상태예요. 아마 재판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거 다른 학부모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고 도대체 손흥정 감독님에 대한 비판보다 선처를 바란다 라는 얘기가 쏟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이 학부모 중에 어머니 되는 분은 눈물까지 흘렸었는데 악어의 눈물이다 라는 비판도 많이 쏟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사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번 손흥정 감독님의 사태를 두고서 다른 인권단체에서는요 프레임을 씌워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단체가 나섰다. 더 이상 이런 시민단체들의 개입이 노골화되지 않도록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손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사실 세계적인 월클 선수를 길러낸 손흥정 씨가 지금까지 입학생들을 어떻게 훈련시켜 왔는지 이미 언론을 통해 많이 알려져 있었고 혹독한 훈련 방식에 대하여 크게 문제 삼을 수 없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가 지금 손흥정 감독을 프레임을 씌워 마녀 사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무슨 인권 감수성이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비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손흥민이라는 아들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자격증이 있는 건지 그렇게 대단한 감독의 자격이 있는지조차 모르겠다라는 황당한 이야기를 늘어놓은 시민단체에 대해 인권단체에서는 강력하게 규탄하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4개의 시민단체, 문화연대 대한체육회, 민변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스포츠인권연구소, 체육시민연대가 손 아카데미에 대하여 사실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졌지만 또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참담을 금할 수 없다라고 했지만 어불성설이라고 말을 합니다. 손 아카데미에서 벌어진 일은 지금껏 비공개적으로 벌어졌던 스포츠 사건과는 전혀 다른데 이것을 동일시킨다라는 것 자체가 손 아카데미를 악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봤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런 인권단체에서조차 손흥정 감독에 대한 선처를 말할 정도로 이제는 손흥정 감독이 한 행동이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통상적으로 한 이야기였음에도 불구하고 5억 원이라는 엄청난 합의금을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너무나 포괄적이고 아이들을 위한 법이 아니라 뭔가 하나 이슈가 걸렸다라고 생각되어 이 시민단체가 나서서 사태를 크게 키워나가고 있다. 그러니 마녀사냥을 그만두고 손흥정 감독에 대한 정중한 사과를 촉구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더 황당한 건 앞에 말씀드렸던 이 학부모들에 대한 엄청난 손해배상금이 터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일각에서 등장을 했다라고 해요. 저에게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셨는데 심지어 박지성 선수가 축구협회 신입 이사가 되어가지고 뭐 발표를 했다. 학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천문학적으로 청구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박지성 선수가 축구협회 신입 이사라는 말조차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찾아보니 가짜 뉴스로 밝혀졌고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만약 소송에서 손흥정 감독이 승소할 가능성은 없겠지만 민사적인 부분 추후에 아카데미가 폐업을 할 경우 170억이라는 엄청난 기부금으로 만들어졌던 이 아카데미, 나아가서는 수백 명의 부모님들이 탄원서와 선처까지 발했음에도 아카데미가 망하게 될 경우 이 학부모에 대한 다른 학부모들의 수많은 고소도 빗발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이 드는 대목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손흥정 감독 앞에서 은퇴 이후 축구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 맞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전달드렸었던 손흥민 선수의 생일 팬미팅 현장에서의 발언이었죠. 이 발언 이후로 손흥민 선수는 이제 한국을 떠나 영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 손흥민 선수가 은퇴하면 축구 관련된 일은 절대로 안 할 것이다. 현장에는 손흥정 축구 아카데미 감독이 동행했고 은퇴 이후 계획을 말하는 아들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요 모습이었죠. 손흥정 감독도 함께 했었기 때문입니다. 은퇴 관련 질문을 받은 손흥민 선수는요. 선수에서 은퇴하게 되면 축구 관련 일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전부터 생각해 온 것으로 변함이 없고 요즘엔 오히려 더 단단하게 굳어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많은 심경의 모습을 하고 있는 손흥정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행사장에는 손흥민의 아버지 손 감독님의 모습도 보였는데요. 행사장 객석에 앉아 별다른 발언 없이 진지한 표정으로 아들의 인터뷰를 지켜보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발생한 이 손 축구 아카데미에서 벌어진 고소 사건 때문에 아마 이 많은 분들이 손 감독님을 응원하고 계시고 있는 상태이기도 할 텐데요. 사실상 최근 손 감독님을 고소한 이 학부모 측 입장에서 합의금으로 5억 원을 원한다. 5억 원을 받으면 내가 비밀리에 1억 원을 주겠다라고 말했던 이 리베이트 제안. 많은 분들에게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부모 A씨 측은요. 언론 인터뷰를 통하여 변호사에게 1억 원을 리베이트 해주겠다라고 제공을 한 것에 대해 불법 녹취가 된 대화 내용이다. 그리고 이번 사건의 번질에서 벗어난 여론몰이에 불과하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이번 사태가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알 수 있죠. 물론 손흥정 감독님이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하겠지만 합의금 금액부터 합의의 내용까지 그리고 과정조차 많은 분들에게 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오죽했으면 이러한 말도 나오고 있어요. 한 달 반 만에 영국으로 돌아간 손흥민 선수,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한국을 찾게 되는 시즌 일정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기사 내용인데 뭐 일각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한국에 들어와서 얼마 있지도 않고 다시 영국으로 향해 날아가는 건 물론 시즌을 위한 합류도 있겠지만 바로 아버지 손흥정 감독님의 사건 세태를 보다 못해 한국에 대한 정내미가 다 떨어져 버리지 않았겠냐. 나 같아도 한국에 대한 정이 떨어질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손흥정 감독님의 이번 사건이 아들인 손흥민 선수에게도 큰 충격과 부담이 됐다라는 건 변함이 없는데요. 실제로 이 수척한 모습을 보여줬던 손흥정 감독님과 아들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손흥정 감독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금액에 합의를 하여 나쁜 선례를 만들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 자체가 얼마나 불공정한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나의 행동이 잘못됐다라면 차라리 검찰이나 형사 측에 처벌을 받겠다라고까지 선포를 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합의는 못하겠다. 합의를 하려고 했지만 합의 내용과 금액이 터무니없었다라는 걸 손흥정 감독님의 이 발언을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느껴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태를 다 지켜봤던 손흥민 선수, 이 월클 선수, 우리나라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이 선수가 한국을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조차 지금 많은 유튜브 댓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다신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손흥정 감독님이 침통하게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습니다. 유명한 유튜브 채널에서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들을 계속해요 쏟아내고 있는 상태이기도 한데, 본질적인 건 손흥민 선수가 많은 실망감을 느끼기는 했을 거다라는 겁니다. 특히 큰 실망감을 느낀 데에는요, 뭐 이번 사태를 지탄하는 많은 국민분들에게 실망감을 느낄 이유는 없을 겁니다. 오히려 손흥민 선수와 손웅정 감독님을 응원하는 여론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황당했을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건 바로 이 시민단체의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많은 분들이 도대체 이 시민단체 듣도 보지도 못했다 라는 이야기를 쏟아내고 계실 정도인데요. 자, 이번 이 시민단체에 대한 많은 발언이 여전히 많은 분들에게 큰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실 합의금은 부차적인 문제이고 본질과 시정은 문제점이 크다. 아이로부터 특히 부모 측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쪽이 감당해야 될 문제이고, 중요한 건 손 감독과 코치진이 학생들을 상대로 지속적이고 조직적이고 여러 부분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다라고 이번 문화연대 집행위원이 발언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스포츠인권연구소, 체육시민연대, 문화연대, 민변연대 여러 가지 연대가 4일날 모여서 토론회를 열었죠. 이게 정말 토론회까지 열어야 되는 문제점인가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이 빗발쳤습니다. 이 와중에 정 위원은 이러한 말도 했어요.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행동이 없었다고 하는데 사랑에서 쳤다라는 게 말이 되냐? 꽃으로도 치지 말라고 했다. 유럽이나 미국이라면 당장 스포츠계에서 퇴출당하고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하는 상황이 바로 손웅정 감독의 상황이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학부모들에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제가 자식을 지도한 방식으로 지도하겠다라고 말하며 합의를 강조하는데, 자신과 코치진이 조직적인 행동을 할 거라고 미리 밝히기라도 했냐? 있었다면 나도 동의하지만 없는 것 같다. 동의할 학부모는 없기 때문이다 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글쎄요, 뭐 이렇게까지 행동을 했다라고 보기도 참 애매한데, 이 시민단체에서 모인 토론회에서의 내용은 손웅정 감독님을 대놓고 범죄자로 낙인 찍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체육시민연대 김현수 집행위원장 역시 학부모가 합의를 보는 과정에서 거액을 요구했다라는 쪽에 사건의 본질이 묻히고 있다. 이번 사태는 관리 감독이 부실한 학교 밖 스포츠 클럽의 구조적 허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손 아카데미처럼 학교 밖에 있는 사설 클럽에 대한 제도적 대책이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사각지대다. 교육부의 관할 밖으로 나가면서 관리와 감독이 부재하다라고 짚었습니다. 최근 스포츠계에서는요, 스포츠 관련하여 여러 방지 교육, 현장 지도자들이 엄청난 피로감을 느낄 정도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손 감독님 등이 이런 교육을 과연 얼마나 들었을지도 의문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합의금의 금액이 본질을 묻히게 하는 것 같다? 그렇지 않죠. 합의금의 금액이 터무니없이 높았다라는 것 자체가 이번 사건이 이렇게까지 큰 사건이 되지 않고 충분히 부모와 손흥정 감독님 간의 대화와 조정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었던 부분이 오히려 큰 금액을 요구하기 위한 초석이 아니었냐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 시민단체에서는 거액을 요구했다라는 것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민변 스포츠위원회에서 김종우 변호사는요,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행동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본인과 부모가 동의하면 이런 행동이 있었다라 하더라도 위반이 아니냐. 이런 의문이 존재하는데 여전히 문제점에 해당한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정 의원은 특히 손 감독을 놓고 실력이 없는 지도자다.
날선 비판을 퍼부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자격증을 가졌는지도 잘 모르겠다. 유소년 팀에만 계속 자리를 맡고 있지 않나. 지도자로서 실력이나 능력이 검증된 바가 없다. 와, 지금 월클 선수인 손흥민 선수를 혼자 키워내다시피 해서 증명을 해낸 게 바로 손 감독님인데, 듣도 보지도 못했다라고 비판받고 있는 시민단체에서는 이 감독님의 자질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증된 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들을 잘 키워서 함부르크 유스팀을 거쳐 독일과 영국에서 프로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검증된 게 없다. 맞아야 훌륭한 선수가 된다는 얘기가 많은데, 그게 입증이 되려면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맞는 우리 선수들은 올림픽에서 1등을 해야 하고 월드컵은 3연패를 달성해야 했다라고 합니다. 황당합니다. 아들 하나 잘 키웠다. 글쎄요, 그 아들 하나 잘 키웠다라는 전적 하나만으로 지금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위대한 선수가 되었는지를 몸소 증명해내고 있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이번 사태의 쟁점이라 할 수 있는 거액의 합의금과 손흥민이라는 엄청난 월클 선수를 키워낸 이력, 이 두 가지를 이 시민단체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내려깎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 황당하지 않습니까? 자, 더불어서 지금 여기에 대하여 참다 못한 이 인권보호단체,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중범죄자로 낙인 찍고 마녀 사냥을 벌인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손축구 아카데미에서 벌어진 일은요, 지금껏 비공개로 벌어졌던 사건과 전혀 다르다. 그럼에도 이를 동일시한 건 이들 시민단체가 손축구 아카데미를 악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 여러 가지 시민단체에는 손축구 아카데미 해명은 듣지 않고 자신들의 일명 뇌피셜, 자신들만의 생각을 근거로 하여 단정지어 주장하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손 감독님의 사건은요, 합리적인 수준을 넘는 지나친 합의 요구는 감당할 수 없다며 받아야 할 법적 처벌을 받겠다라고 했는데도 여전히 반인권적인 마녀 사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굉장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나라에 더 이상 손흥민 같은 월드클래스 운동선수는 나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 엄청난 노력과 희생 없이는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없다라는 이것을 무조건적인 엄벌주의로 일관하여 강제분리로 능사하는 건 문제점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인권단체에서 발을 받고 나섰는데, 이번 사태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 아무래도 손흥정 감독님을 고소한 학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이 돈을 뜯어내려는 파렴치한이 된 것 같아 너무나 억울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본인들은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SBS나 여러 매체에 등장해서 우리는 억울하다라고 했는데, 제가 당초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들이 직접 이야기한 녹취 내용들을 살펴보면 참 황당하게도 이 아버지 되는 사람이 방송에서 물건을 판매하고 있다. 수십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지금은 수백억이 없지만 예전에는 엄청나게 사업적으로 많이 잘 나갔었다. 사업체가 정말 많다. 다양한 얘기들을 스스로가 직접 쏟아냈었습니다. 이건 뭐 제가 지어낸 내용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 방송에서 물건을 판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이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는 알 수 없지만 홈쇼핑, 쇼호스트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참 많았는데요. 자, 최근에 이런 걸 제가 좀 봤습니다. 손흥정 고소인 김땡땡 정체가 드러났다. 결국 쇼호스트, 홈쇼핑 방송계에서 퇴출을 당했다. 자, 요런 썸네일의 영상 아마 보신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가짜 뉴스이고요. 사실 이들의 신상 공개를 해달라라는 분들의 요청이 참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개인정보다 보니까 신상 공개를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만, 스스로 이야기했었던 녹취록에 대한 내용을 유추해봤을 때 방송 관계인은 굉장히 확률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물건을 판매한다라고 했으니 뭐 해외 방송인지 국내 방송인지는 알 수 없지만 쇼호스트와 유사한 직업일 가능성은 너무 높지만, 이 쇼호스트에서 퇴출당했다라는 이야기의 실체는 사실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상도
공개되기 이전에 이 학부모들이 해야 할 행동은요. 본인들이 정말 파렴치한이 되지 않고 싶다라고 했을 땐 합의금에 대한 금액을 종용할 것이 아니라 손웅정 감독님과 완만한 합의를 하는 것이 더 시급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는 이 발길질 영상 원본 연합뉴스 측에서 찾았다라고 했지만 아직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그냥 어르고 달래려는 건지 장난이었는지 옆에 있는 축구공을 찬 건지 잔디밭을 걷어찬 건지 아니면 어떤 액션을 보여주려고 이런 자세로 해라라고 시범을 보인 건지 알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깝게도 손흥정 감독님에 대한 여론은 계속하여 악화되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관련 처벌 사항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제가 시민단체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시민단체 측에서 들고 일어났단 말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카데미 학부모님들도 입장문을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그 입장문 발표에서 끝나지 않고 추가적으로 엄청난 데모까지 일어났다고 합니다. 참다 못한 국민들이 나서기 시작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사실 최근 손흥민 선수의 이 팬미팅 그리고 생일 파티 이벤트 이후에 결국 이제 출국을 했습니다. 재확인된 손흥민 선수의 의지는요. 은퇴하면 축구계를 떠나겠다. 일각에서는 이것을 두고 이번 아버지 손흥정 감독에 대한 사태를 보고서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진절머리가 나버렸던 게 아닐까. 사실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는 몇몇 분들은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차라리 해외에 가서 한국에 돌아오지 마라. 오히려 해외에서 더 인정받는 부자지 않냐. 어떻게 모국인 한국에서 이렇게 끌어내리려는 움직임만 있는지 같은 국민으로서 미안하고 안타까울 뿐이다. 이런 얘기까지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진작부터 이것을 예견했는지 모르겠지만 은퇴하고 나면 축구계를 영영 떠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예전부터 꾸준히 해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선수 생활 때 최선을 다해서 경기력으로 많은 팬들께 보답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월클 선수이기도 하죠. 자, 이 손흥민 선수가 결국 토트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봤던 아버지 손웅정 감독님은요. 이 팬사인회 이벤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출국하는 아들까지 배웅하기 위해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모습이 일파만파 포착이 되기도 했어요. 많은 분들이 이 손흥정 감독님이 좀 초췌해진 것 같다. 뭔가 많이 시달린 것 같다. 또 일각에서는 아니다. 단단한 멘탈이기 때문에 저렇게 아들의 출국 현장까지 함께 동행할 수 있었다. 반대로 말하면 아들인 손흥민 선수 역시 마찬가지의 강철 멘탈을 지니고 있지 않겠습니까? 손흥정 감독님이 지금 언론사에서 어떻게든 저격을 하거나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황당한 영상 공개조차 없는 상황에서도 끊임없는 기사가 나오고 있음에도 두 부자가 처벌받는 것을 별개로 두고서 떳떳하기 때문에 저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많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제 영상들이 수십만 회가 나오고 있는데 그 영상들의 수백 개에서 수천 개 댓글들 내용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감독님 응원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충전을 마치면서 생일 축하를 받으며 영국행을 떠난 손흥민 선수이기도 합니다. 팬미팅 현장에도 동행을 했고 런던 출국까지 함께 배웅한 아버지 손웅정 감독님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손흥민 선수 출국 현장에서도 많은 팬들이 생일 축하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했었던 손웅정 감독님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었던 거죠. 수척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아들의 이 출국을 배웅한 아버지이자 감독으로서의 책임감을 볼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개인 운동을 위해 조기 축구장도 여러 차례 방문한 손흥민 선수 곁에는 항상 손웅정 아버지 감독님이 함께 했었는데요. 팬분들을 위해서 축구를 오래 하겠다라는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 글쎄요. 이번 아버지 손흥정 감독님의 사태를 보면 제가 만약 손흥민 선수라면 솔직히 정내미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면 축구를 열심히 했고 아버지는 축구를 열심히 가르쳤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고소까지 당하며 사태가 급진적으로 흘러갔어야만 하나. 물론 손흥정 감독님뿐만이 아니라 코치들의
이 교육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고소를 당하고 자신의 유명세 때문에 아버지가 수억 원의 합의금까지 들었어야 하고 그것을 거부하기 위하여 처벌까지 받게 되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 사실 국위선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국가를 위하여 정말 엄청난 활약을 해준 이 우리나라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손흥민 선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정말 분통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여러 가지 입장을 고려하여 관련 사안에 대해선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던 손흥민 선수인데요. 이 손흥민 선수를 오늘날의 위치에까지 있게 만드는 데는 손흥정 감독님의 활약이 컸다라는 것에 대해선 많은 분들이 이견이 없으실 겁니다. 얼마 전까지 접속조차 되지 않았던 손 아카데미 홈페이지가 다시 복구가 되었습니다. 글쎄요, 뭐 이게 에러가 나왔었던 건지 아니면 뭐 정말 많은 분들이 기사 때문에 당일날 많이 몰려서 서버가 다운됐었던 건진 알 수가 없습니다만 사실 이 손 아카데미가 계속하여 존속하기를 바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는 현재 이 아카데미에 아이들을 보내고 있는 아카데미 학부모님들이 되겠죠.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한 학부모 때문에 수백 명의 아이들과 수백 명의 학부모들, 아카데미를 신뢰하고 계속하여 지도를 받고 싶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꿈과 일정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사실 이런 입장문이 발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손흥정 감독님에 대한 처벌은 피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활약을 했었던 아카데미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졌다라는 것에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저에게도 화를 내실 정도이기도 한데요. 정작 이 아카데미는요, 큰 이윤을 남기기 위해, 큰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손흥정 감독님이 운영하지 않았다라는 게 굉장한 팩트로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 자료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로 춘천에 위치한 손축구 아카데미의 이 레슨 비용이 공개가 되면서 또 화제가 됐습니다. 보면 손흥정 감독님의 1대1 개인 레슨의 경우 70분에 9만 원이라고 합니다. 70분 동안 한 번 맞는데 9만 원이라고 해요. 헬스장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헬스장에서 개인 운동 지도받으면은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합니다. 그게 동네 헬스장에 있는 곳을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2명에서 3명이 70분 동안 받게 되면 한 번에 8만 원, 4명에서 5명은 70분에 한 번에 7만 원의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월클 손흥민 선수를 키워냈던 감독님에게 지도를 받는데 이 정도 금액, 제가 만약 자녀가 있다라고 하고 축구의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글쎄요, 비싸다라고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한 7살부터 초등학교 6학년 대상 주말 취미반은 한 학기에 주 2회씩 나오는데 50만 원의 비용이 들고요. 주 1회 30만 원, 1개월에 주 2회는 30만 원씩. 1개월에 주 2회면 한 달이 4주에서 5주니까 대충 8번에서 10번 수업 받는데 3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1개월에 주 1회는 8만 원을 받게 되고 어린들 평일반은 4개월분 48만 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대략 계산을 하면요, 한 달에 12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들 손흥민 선수의 유명세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지금 이 아카데미 비용이 얼마나 저렴한 편인지를 아마 운동을 좀 해보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는 수많은 분들의 데모가, 뭐 데모라고 표현하면 좀 어감이 이상하니까 이분들이 발을 벗고 선처를 받는다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엄벌주의, 무차별 강제 분리, 자, 이런 것에 대하여 마녀 사냥을 하도록 만든 이 복지법과 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 손흥정 씨에게 선처를 해줘야 한다. 춘천지방검찰청 앞에서 7월 2일 오후 1시에 원가정인권보호연대에서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최근 손흥정 감독님을 비판했던 시민단체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분들이 이렇게 들고 나섰습니다. 오히려 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 손흥정 감독님에 대하여 선처를 해줘야 한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입을 모으고 이 무더운 여름날에 직접
얼굴까지 공개하며 피켓을 들고 검찰청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결국 4개 시민단체가 손흥정 씨에게 스포츠 관련하여 프레임을 씌웠고 이들은 전형적인 마녀 사냥을 하고 있다라며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즉 훈육 삭제 결과의 비극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손흥정 감독님의 이 상황 판단과 법적 문제를 따져놓고 봤을 때 생계 활동까지 막히는 이런 처벌이 너무나 우려스럽다라고 기본권을 현행법이 침범하고 있다라고까지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의 양육권과 교사의 지도권이 철저히 무시당하는 현실을 우리는 계속하여 겪어왔다라는 거죠. 제가 흔한 이야기 말씀드렸죠. 요즘 아이들 컨트롤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이 시민단체에서 제대로 파악하고 이렇게 손흥정 감독님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 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들이 우리 시청자분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손흥정 감독에 대한 처벌은 이제 피할 수 없게 된 상태인데, 자, 지금 상황에서 놓고 봤을 때 결국 손흥정 감독님에 대한 많은 여론이 상충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많은 인재들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사라질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일 겁니다. 사실상 아카데미 폐업, 정지 이상의 처분은 피할 수 없게 된